부동산 호재를 알면 돈이 보인다 란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투자든지 호재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악재가 낀다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악재로 인해서 손실을 보기보다는 호재를 따라서 이득을 보고자 사람들이 정보 수집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재를 알면 돈이 보인다. 부동산에 어떤 호재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호재가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재의 사전적 의미는 뭐가 있을지 한번 보죠. 호재란 증권거래에서 시세 상승의 요인이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내용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면 부동산의 호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존재하죠. 부동산의 용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최고 이해하기 쉬운 용도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농업진흥지역, 일명 예전에 표현으로 하면 절대농지,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예, 농업진흥지역. 절대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쌀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면 이곳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었던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근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되게 호재죠. 여러분들이 토지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보다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할 것이고요. 더구나 투자 목적이시라면 그냥 온리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것보다는 토지에 어떠한 종목이든지 건축물을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 변화에 대해서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교통. 요즘 교통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고속화철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철도가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죠. 작년 8월 2일 8.2 대책 딱 발표 후에 부동산 주거용, 특히 아파트 값들이 많이 하락 추세를 보였고, 반대로 그거 대책 이후에 8.2 대책 이후에 반사적 이득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하락 분위기이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공급량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쏟아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바라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P로 내놓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마이너스로 내놔도 매도가 되지 않아서 잔금을 어거지로 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잔금을 어거지로 쳤으니까 무언가 본인이 거주보다는, 왜냐하면 지역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선호했었는데 임대료가 하락하는 현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면 좋다.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산이 사람들이 통제가 되었었는데 그곳에 정비사업을 잘 해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공원화 시킨다면 그거 좋을 것이고, 어떠한 더운 공간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서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사람들의 편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지만 환경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악취가 나던 하천에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자생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공간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원주의 부동산 호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교통망 추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망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군사도시 탈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아직까지도 군사도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군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군사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시 중간에 군사 시설들이 많죠. 군부대가 많고.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도시 중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군부대가 생길 그 즈음에는 그때는 시내 외곽이었지 여기가 중심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주가 시가지가 좀 넓어지면서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인구가 집중되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원주 시 자체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외곽으로 시가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군부대 시설이 원주시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탈피가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민간특례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하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그 공원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거를 민간특례제도로 인해서 공원도 짓고 주거용도 공급을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호재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호재라기보다는 조금 호재에 못 미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는 뭐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이주해 올 것이다 이런 예측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공급량을 대거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거용 공급을 위해서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경기 수도권에 많은데요. 이 직원분들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주해 오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호해서 원주 혁신도시에 한 저녁 6시 넘으면 퇴근하려는 관광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통의 혼잡도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시민들은 이분들이 좀 이렇게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뭐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 뚫렸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아마 출퇴근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 관련 호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주 원주 수도권 전철, 복선 전철로 개설 중인데 지금 이제 이거는 원주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주 서울 강남 50분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원주역에서 서원주역 구간 21.9km가 5,683억 원 투자해서 전액 국비 사업이다 이렇게 됐죠. 전액 국비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좀 진전이 빠르겠죠. 그리고 여주 원주 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가 2016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자료가 이제 좀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18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주에서 원주까지 수도권 전철이 개통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좋은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동서철도망 구축 시에서 인천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 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더 더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회색깔 선, 짙은 회색 선들은 지금 현재 개통돼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빨간색, 월곶에서 판교,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 구간이 개통이 아직 안 된 상태로서 인천에서 강릉까지는 지금 현재 쭉 논스톱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요것들이 개통이 되고 나면 아마도
이제 인천에서 원주까지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주에서 강릉까지도 한 5분? 넉넉 잡아서 40분이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 강릉 동서고속철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월곶, 광명, 판교 요 선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연결이 되면 그러면 서원주, 원주가 뭐가 좋아지느냐?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원주에서 일단 여주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아마 강남까지 진입하는 거,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게 원주에서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열차를 타고 강릉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런 걸 판단해 본다면 원주에서 좀 경유할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주의 교통 호재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원주에는 지금 현재 교통이 집중돼서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굉장히 호재로 떠오르고 있는 거 사실이다. 그래서 원주의 토지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주거용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더욱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언가 관광자원이 개발이 돼서 원주에 조금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면 원주에 좀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주에서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주의 아쉬운 점은 먹거리 문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강릉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초당 순두부 아니면 커피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속초 하면은 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맞았지만 뭐 닭강정 혹은 뭐 회, 물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명태냉면 이런 것도 떠오르죠. 근데 원주는 딱히 음식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횡성하면 한우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천하면 쌀밥이 떠오르죠. 여주 또한 쌀밥. 근데 원주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좀 관광자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관광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먹거리를 하나 개발을 해서 특화시키면 그래서 관광자원과 딱 매칭을 시켜두면 사람들을 좀 경유하는 코스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원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물론 원주 시민들 또한 열심히 좀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친절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용품 사러 가거나 하면 일단 딱 불친절하면 딱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좀 외지인들한테 신선한 이미지를 주려면 좀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 친절하잖아요, 그죠? 인사 깍듯하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 나가도 으쓰기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성향들이 이렇게 좀 자기가 잘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성향들을 많이 표출하고 또 장사가 잘 되면 너 아니면 내가 뭐 못 팔겠냐 그런 뉘앙스로 다 사람들 대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굽히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월곶 판교선이 되게 데미지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곶 판교선이 개통이 되고 이쪽에 광명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에 뭔가 뭐 일자리들 창출이나 아니면 상업적인 인구가 많이 모이면서 그쪽에 토지나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 서원주 또한 개통하고 나면 서원주가 문망하고 좀 인접거리에 있거든요. 물론 기업도시하고도 가깝고 원주하고도 가깝지만 문막이 좀 원주하고의 이격거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문막의 지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문막에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나 기업들이 들어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좀 더 양질 일자리가 더 추가 편입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도로의 확장,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들이 좀 확장이 된다는 뜻은 교통이 용이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도 1차로가 편도 2차로로 바뀌게 되면 차량이 흐름이 좋아지고 정체나 지체가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좀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에는요, 원주시에 판부면이란 동네가 있고요, 신림면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간이 국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물론 남원주에서 신림 간 고속도로도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통해서 신림을 가려면 여기가 치악제라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리팍고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리팍고개, 치악제 이렇게 나오는데 고개가 되게 높아요. 고도가 세서 이쪽으로 차량들이 동절기에 운행을 할 때는 눈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차량들이 좀 사고도 많고 위험했던 도로인데, 지금 현재도 위험합니다. 꼬불랑꼬불랑하고 고바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를 터널을 뚫러서 한 1.5km 정도의 터널 공사를 해서 고도를 많이 낮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신림까지 가는 시간이 판부면에서 출발하면, 원주 홈플러스 있는데 출발하면 한 15분 정도 걸렸었는데 이게 아마 10분 내외로 단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신림에는 톨게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4차로가 확장이 된다고 보면 신림 쪽에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예측을 하는 거죠. 도로가 좋아진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편의성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근무를 하셨든 외지에서 근무를 하셨든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골에 들어가더라도 시내하고 좀 인접거리에서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땐 신림이 되게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몸이 아프게 되면 빨리 병원에 응급치료 받으러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분 내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림에서 원주까지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판부에서 병원까지, 원주에서 큰 기독병원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예상한다면 20분이면 가거든요. 이런 거 예측해 봤을 땐 신림 쪽에 사람들이 좀 더 몰릴 수도 있겠다. 농사를 지으러 몰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노후를 보내기 위한 편의시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별장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의 토지들이 아마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전화 통화 해봤는데요. 여기 용역업체하고 전화 통화 해봤는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가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도시, 군사도시인 원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원주에는 육군 1군 사령부가 있고요. 캠프롬, 주한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수한 상태죠. 그리고 36사단이 있고, 도시지역 내에, 원주 도시지역 내에 군부대는 다수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원주가 군사도시란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군사시설이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 이런 제목으로 원주시에서 이러한 자료를 발표했었는데요. 치악 전술훈련장과 함께 동반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저면, 상만종, 가연동, 국군병원 이런 제1군수지원사령부 및 예하 5개 부대가 치악 전술훈련장 포함해서 제1군수지원사령부 토지보상 실시가 2016년에 진행이 됐고요. 치악 전술훈련장 이전이 완료됐고요. 2017년에
보상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시설들이 원주시에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지들의 개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지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던 필지들이 군사시설 옆에 있으면 제약이 많죠. 왜냐하면 건물도 높게 못 짓게 하고 어떠한 행위 제한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군사시설 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원주시 대표 수건사업 중 하나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하 1군 지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업이 2021년 마무리를 목표로 순탄히 추진되고 있다. 원주시 구도심 균형 발전과 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신설 노선 지역으로서의 부대 이전 필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원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5년 9월에 도심지 내 1군 지사와 예하부대 5개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호저면 만정리와 가연동 지역으로부터 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국방부는 1군 지사 이전 부지에 대한 1차분 면적 어느 정도 토지 보상을 91%가량 완료했다. 잔여지 토지 보상을 포함해서 2018년 상반기 전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군 지사 이전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1군 지사가 이렇게 이전하는 곳이 보면 조금 외진 곳이거든요. 그 외진 곳에 거의 그냥 농사만 짓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곳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군부대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쪽에 또 인접해져 있는 토지들이 좀 더 좋은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개개인의 성향이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얼마다 이런 게 나왔는데 맨 밑에 보시면 시간 계좌는 1군 지사 이전 사업이 목표 기간 내 완공되어서 민간 사업자를 통한 구도심권 개발이 조기에 과시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군 지사 이런 것들 다 이전 계획이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들이 빠져나가게 된 자리에 원주가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에 지가 상승들이 예견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캠프롱 부지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 조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밑에 좀 진한 글씨 보시면 2017년에 계획을 하고요. 공여지 반환하고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하고 토양 오염 정화 작업 착수, 도시 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했고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군들이 주둔하다가 간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토지가 오염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유류겠죠, 그죠? 네, 기름을 많이 이렇게 오염을 시켜놔서 토지, 이제 더구나 공원을 조성하는데 토양이 오염된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토양 오염 작업을 좀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캠프롱 부지, 옛 주한 미군 기지 캠프롱 부지의 원주 반환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캠프롱 부지 반환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반환 관련 비용 전액 납부, 대단임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등 조기 반환 당위성을 거듭 제시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태장 이동 캠프롱, 소초면 캠프이글,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오비 3곳을 일괄 반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캠프롱만 우린 반환해줘라 라고 얘기했지만 미군 측에서는 캠프이글하고 캠프오비 3곳을 일괄 반환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난해 초 부지 반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토양 오염 보건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한 후에 미군 측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조기 반환의 청신호가 켜졌었으나 최근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미군 측이 복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방침이 선회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조기 반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먼저 일단 정화 작업을 하고 그 비용을 미군 측에다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미군이 복원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자는 캠프롱 반환 절차에 수년이 걸린 상황에서 그동안 논의가 없던 캠프이글, 캠프호비와 일괄 반환이 추진되면 반환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미군 측의 협상이 관건이지만 중앙 관련 부처를 지속 방문해서 원주만의 특수성을 전달하는 등 조기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뭐 노력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지금 팩트를 보면 정부와 미군 측의 협상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와 미군 측의 협상이라는 하는 것은 미군의 입장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롱 부지가 공원화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거나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내가 수익을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